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지금 주목해야 될 재개발 탑3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작년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도 나쁘지 않았을 거고 재작년, 작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많이 오른 애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애도 있고 사업이 빨리 간 데도 있고 이제 앞으로부터 힘을 분출하면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역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입장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오늘은 그래도 현업에서 많은 지역들을 보고 아무래도 좀 현장감이 굉장히 있으신 회장님 모셔보고 지금 어디가 가격대들이 좀 볼만한가 또는 주목할 어떤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이 어떤 데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재개발 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벌써 이제 설 특집으로 하면서 재개발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 1시간짜리 찍었었잖아요. 막 얘기하면 만담이래.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이거 준비한 게 이번 영상도 네. 목표는 한 20분, 30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0분 안에 안 돼. 네. 일단 세 개 저는 좀 간략하게 딱 얘기하고 일단 하려고 준비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데는 한 세 군데예요. 지금 네. 여기 딱 탑3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좋은 데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고른 거는 지금 이제 도는데 그리고 딱 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두 군데는 이미 지금 벌써 거래가 꽤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되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딱 지금 타이밍이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 곳이니까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서도 문의가 왔는데 그래 재개발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1시간 동안 떠들면서 그래 재개발이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투자처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재개발도 사실 서울에 너무 많잖아요. 이 많은 재개발 지역 중에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도 많았고 사실 뭐 호재라고 하면 사실 용산 장난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오히려 한남 뉴타운 워낙 비싸잖아요. 금액이 섣부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건 네. 알아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또 지금 도는 데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돈다는 표현은 거래가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딱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데가 어딘가를 저희도 고민하다가 한 세 군데를 꼽아봤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다. 지금 거래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바로 12월 달 그리고 네. 우리가 그때 부동산 촬영했었던 1월 달 설 특집만 해도 네.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 하도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연락은 많이 와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설명을 열심히 들었어. 그래도 지금 사야 되나 하면서 좀 막상 계약으로는 잘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설 이후로 문의가 갑자기 부쩍 늘더니 그런데 실제로 근데 문의도 예전에 꾸준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 자체가 체결되면서 2월 달에 특히 좀 많이 됐거든요. 2월 달에 움직였다. 그래서 원래 2월 달에 좋은 정보들 제공해 주려고 했었는데 2월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3월로 넘어와서 돈 버느라 바빠서 그렇죠. 촬영을 못했다. 그 얘기를 2월 달에 실제로 계약이 많이 됐는데 이게 계약이 되는 데가 되게 치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나오는 지역들이 그쵸. 좀 있었다.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죠. 일정 같은 경우도 계약이 12월 달 1월 달에 계약된 데들도 보면 투자 금액이 적은 데들. 일단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뭐 한남 성수처럼 덩어리가 큰 데들보다는 특히 이런 데들은 전세도 또 낮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그전 대출을 통해서 가는 게 많았었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그쵸. 실투가 적은 그쵸. 재개발 쪽 남아있는 데를 간다라고 움직인다는 거네. 그렇죠. 그나마 그런 쪽들이 거래가 됐었는데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설 이후로부터 갑자기 그쪽 지역들이 계약이 지금 10몇 건씩 막 이제 나오면서 지금 가격대들이 실제로 좀 뛰었거든요. 물건 소진되면서 가격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 중에 두 군데는 실제로 가격이 뛰었어요. 뛰었고 물건 찾기가 힘든 데도 하나 있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 하나는 아직 가격 뛴데 이미 얘기해서 뭐하냐. 그래도 좀 안 뛴데 좀 딱 지금 아직 저점이라 생각하는데 얘기해달라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한 군데까지. 제가 지금 녹화를 지금 시작하면서 걱정이 두 개. 첫 번째,
이거 30분 안에 안 끝나. 지금 벌써 5분 지났어.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새끼들 가격 띄우려고 장난치는 것 같아. 나 이거 그 욕먹을 것 같아. 겁나. 그래서 수위를 적절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저 그럼 나쁜 뜻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부터 네. 한번 볼게요. 여기 신림 뉴타운이에요.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위치해 있는지부터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지도로 먼저 표시하고 하는데 관악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핵심만 먼저 얘기하자면 지금 한강 이남 쪽으로 했을 때 재개발 지역 중에서 투자금이 가장 적은 곳 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림뉴타운이 3차 뉴타운인데 사실 많이 안 알려졌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끝난 데도 없고 사실 3차 뉴타운 중에서도 살짝 소외됐었던 데야. 네. 저도 한 2년 전 그때 가보고 이제 다시 안 가본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신림 뉴타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개략적인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얘기했었던 것처럼 많이 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신림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관리처분인가 났고요. 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났고 근데 왜 이렇게 안 알려졌냐 보면 이게 모양이 좀 되게 기형적이에요. 좀 되게 길쭉하게 이제 돼 있는데 기형 택지가 이렇게 좀 길쭉하죠. 네. 길쭉한데 네. 이게 가장 큰 게 사실상 1구역이에요. 여기 당장 세대수만 보더라도 지금 뭐 아직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도 안 됐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4천 몇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4천 세대 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2구, 3구역 가장 빠르다라고 해도 이건 500세대 조금 넘어가고 2구역이 이제 1000세대. 가장 핵심이 1구역인데 또 1구역이 그나마 이제 여기라든지 좀 더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가 1구역인데 여기 1구역이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일 그쵸. 대장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잘 안 알려졌었다. 뭐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1구역이 지금 이제 된다. 이제 동의율을 80%를 넘겼고 동의선사 받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총회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넣을 건데 이제 인가가 나오는 거를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3월 달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진짜 3월에 나올지 아니면 4월에 나올지까지는 뭐 하지만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 지역이 이제 뭐 절차들이 쭉 놓고 봤을 때 뭐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여러 가지들이 쭉 있는데 가장 어려운 난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큰 이슈가 일몰제고 그렇죠. 아직 조합 설립 예정이니까 안 됐으면 이게 분명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구역 지정 2012년 이후에 받았을 거고 일몰제에 따라서 지금 조합 설립 안 되면 간당간당 할 수 있겠네. 사실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됐다라고 하니까 그쵸. 이제 하나의 큰 산은 넘는 거네요.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가 제일 사실은 힘들죠. 구역 지정이 제일 힘들고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 하자 구역 지정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 난관은 조합 설립이죠 사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구역 지정 돼도 우리가 뭐 아파트가 될 줄 알고서 매수를 한다 해도 이게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이 안 돼버리면 그냥 빌라 웃돈 주고 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 답답하죠. 그냥 뭐 진행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뭐 지지부진하고 뭐 거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조합 설립 되는 게 가장 큰 난관이거든요. 일단 동의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큰 산을 하나 넘겼다라는 게 이제 큰 포인트고 신림이 이제 간다는 게 포인트네요. 이제 좀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 날 것 같다. 동의율 갖췄다라고 그쵸.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신림 쪽으로 이미 이게 동의율이 막 75% 넘기고 뭐 한지는 좀 됐어요. 근데 80%까지 더 여유 있게 받은 다음에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된 거고 이미 거래가 지금 여기 신림 같은 경우는 딱 진짜 12월, 1월 거래가 멈춰 있을 때도 거래가 되던 데가 신림이었어요. 꾸준히 거래가 움직였었던 지역. 여기는 물건 찾기가 현재 힘들고 먼저 이미 다들 다른 데들 지금 9.13 대책 터지고서 뭐 심한 데는 1억도 떨어지고 1억 넘게도 다른 데들은 뭐 못해도 뭐 한 3천에서 아니면 5천씩도 빠진 데들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들도 여기는 빠진 게 아니라 올랐어요. 지금 평당 빌라나 단독 얼마 정도예요? 지금 여기 빌라를 들어가려면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비싸네. 근데 여기 무허가 뚜껑 이런 것들 매수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2억 초반. 뚜껑 그럼 그냥 기본피가 한 2억 정도는 왜냐면 여기 벌써
뚜껑이 사실상 뭐 감정가 뭐 몇백 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P라고 1억 2, 이야기를 3천. 하는데 네. 벌써 P가 2억 초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빌라는 다세대주택은 뭐 대지 10평이면 한 4천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네, 거죠. 평당 4천이면 전세 1억 끼고 3억 들어간다 그쵸. 이렇게 보는 거네. 그 정도 선. 여기 전세가 뭐 한 7, 8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매매한 3억 그쵸. 7, 8, 한 평당 그쵸. 3,500에 4천 그 정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프리미엄이 2억 초반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림 2랑 3, 3은 관쳐놨으니까 분양할 건데 세대수가 570세대 관쳐놨다는 얘기고 신림 2는 1157세대 사업시행인가 받았으니까 이제 시공사 선정 그렇죠. 이제 가겠네요. 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핵심은 지금 신림에 딱 주목해야 되는 거. 2구역, 3구역 보다도 지금 1구역이 가장 핵심 위치고 여기가 세대수도 크고 여기가 일단은 되면서 신림 뉴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조합 설립되면 지금 벌써부터 이제 소문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예전부터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 설립 인가 확실하게 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눈에 띌 거고 2구역, 3구역도 같이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다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고 사업 있습니다. 단계는 그런데 지금 이제 설입력이라는 건 좀 되게 낯설었거든요. 네. 저기 뭐예요? 지금 이거는 현재 있는 역이 아니에요. 예. 지금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쪽에서 신림역이 2호선에서 여기 신림 뉴타운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걸어서 갈 거리는 사실 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경전철이 지금 신림선이 지금 이미 착공이 예전에 했어요. 2015년도 때 이미 착공 들어가서 예. 2020년 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경전철이 이제 서림역 쪽으로 바로 앞에 열립니다. 지금 여기 표시돼 있잖아요. 서림역이 1구역 바로 초록색권으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될 호재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림선 하나 얘기해 놓은 거고요. 네. 또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쪽도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신림 봉천 터널을 개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게 단순히 조합 설립인가 이제 곧 받을 거다 이것만 뿐만 아니라 여기도 뭐 찾다 보면 이제 호재들도 이제 있다. 강남 도시 순환 고속도로 이거 연결되네요 보니까. 네. 이게 네. 연결되면서 이 들어갈 그 신림터원 앞에 네. 신림터원 IC 타고 요거 쭉 타고 가면 사당 지나가지고 갈 수 있게끔 도로 교통도 편해지겠네요. 네, 도로 교통적으로도 이제 개선되고 물론 당장 뭐 한강 이남 했을 때 가장 유명한 데는 흑석, 노량진 뭐 이렇게 있지만 그나마 내가 물론 그런 데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네. 뭐 5, 6억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2억 미만으로 한강 이남에서 딱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막 벌써 P가 2억이에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만 반대로 투자 금액도 여기는 뚜껑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소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대부분 지역들은 사실 뚜껑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빌라 투자 금액 뭐 한 다른 데는 뭐 3억이다. 근데 간혹가다 2억짜리 나온다. 이거가 아니라 여기는 2억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좀 많다.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또 남부 순환 고속도로 이런 것도 지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냥 호재들은 간단하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신림 1구역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 단계로 가고 있고 작은 금액 접근할 수 있고 쾌적하다.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도로 연결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경전철 생기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호재랑 이런 부분들 얘기한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신림 뉴타운 1구역을 주목하라는 걸로 지금 재개발 3개 중에서 한 군데 얘기했습니다. 자, 이 신림 1구역 한번 관심 갖고 보시라는 얘기셨어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재개발 지역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장인 뉴타운 얘기할까 합니다.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는 일단은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뉴타운 지역이고요. 지금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주변 자체가 성북구도 워낙 개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인 뉴타운 자체가 지금 이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분양이랑 입주가 되면서 이슈가 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 지금 그리고 동북권 쪽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인 뉴타운이 좀 반토막 나긴 했어도 지금 현재 15,000세대 지금 진행되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꽤 크다라는 거고 지금 동북선 착공에 대한 호재 그리고 서울 꿈의 숲 여기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할 것은 장인 뉴타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내에서 장인 14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요즘 도는 데들이 소액 투자 쪽으로 돌기 때문에 2억 미만대 투자처로 지금 접근 가능하다. 지금 프리미엄이 1억 그리고 물건에 따라서 1억도 안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장인 14구역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일단은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성북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성북구랑 저기 쪽에 강북구까지 해가지고 미아 기름 뉴타운 쪽도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아랑 기름 뉴타운 지역들도 있잖아요. 확장지구 해서 여기만 해도 지금 여기 한 3만 세대. 규모만 보면 사실 장인 뉴타운도 비슷할 정도의 면적이에요. 원래 장이가 3천 뉴타운 지정할 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나라 뉴타운 중에 제일 크게 지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 사이로 절반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도 15,000. 네, 네. 지금 반토막 나서 15,000이에요. 네, 반토막 근데 나서 15,000.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좀 더 네.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체 장인 뉴타운 자체 위치는 지금 얘기했던 뭐 석기역, 돌고지역, 상월구독 하면서 여기 일대 자체가 생각보다 가보시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원래 4호선 라인으로 그쪽은 되게 번화했던 라인이죠. 이쪽 상권이 되게 많이 번화해 있기 네. 때문에 뭐 발전 대감에 있어서 좀 주목하면 좋을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반토막 난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딱 보면 보여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정된 게 진행되는데 네.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안 해제됐죠. 되는데 네. 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마련한 이슈가 있긴 해요. 물론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재개발이 재추진되는 게 요즘 시점에서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북구청장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추진을 뭐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랬는데 장이 13구역은 아예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적극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는 말을 못 하겠어요. 각자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다시 설립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반토막 끝이 아니라 개선될 수도 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구역별로 표시해 놨는데 그러니까 올해 장이 1항 5가 입주고 네. 장이 2는 작년에 입주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4, 10이 지금 그러니까 장이 7은 작년에 분양했고 네. 장이 4랑 10이 아마 올해 네. 올해 내년 분양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분양이 또 네. 되면 또 한 번 사람들이 장이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면서 여기가 얼마에 분양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주하고 분양하고 2019년도 때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할 그런 건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실 네. 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장이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장이 가격 시세 얘기, 저는 이제 1구역, 5구역 입주하는 거 알고 4 이주하는 거 알아서 대략 시세 체크했는데 장이 1이랑 5랑 가격 많이 조정받았더라고요. 네. 그 금액이 싼데? 그 금액이 싼데? 근데 사실 장이가 대장이 4나 6이 대장인데 네. 아직 지금 항상 이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이나는 대장이 나오고 가격을 이끌어줘야 이제 사실 이제 쫓아가는 그런 맞아요. 게 있는데 기름도 사실 센터피스가 나와서 가격을 이끌어주니까 맞아요. 8구역, 9구역 이런 애들도 쫓아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대장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4구역 나오면 좀 영향이 근데 단기적으로는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끌어올려줄 역할을 할 거다. 네.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네. 포인트가 네. 이제 장이 14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런데 왜 장이 14구역에 주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얘기했었던 것처럼 싸니까? 맞아요. 장이에서 소액으로가 아니까? 그렇죠. 장이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장주는 4구역, 6구역이에요. 네. 현재. 그런데 지금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는 딱 위치만 봐도 사실 좀 뭐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 주변이 다 해제 지역이고 독립군 같은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네. 말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장인 뉴타운 자체가 워낙 커요. 네. 뭐 떨어져 있다 해도 얘네 자체만 해도 2300세대가 넘어가고요. 사실 장이 14구역 이 수렁에서 건진 맞아요. 위기까지 갔다가 제 완전 기사회생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걸 미리 다 하셨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 조합 설립은 이제 살아났고요.
근데 지금 촉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에요.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한 2,500세대 정도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건립세대 수가 2,300이지만 훨씬 더 사업성 측면에서도 좋아질 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공사까지 정했네요. 네, 원래 그렇게 갔다가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진행되는 거였거든요. 촉진계획 변경 다시 하면서 SK뷰랑 현대 아이파크가 지금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 제가 이거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얘기했는데 작년에 네. 사람들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률이 네. 높게 나와서 이 시장이 좋아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재개발 다시 하즈아가 많아져. 맞아요. 하즈아가 많아져서 네. 이제 그때는 별로 하기 싫었지만 지금은 옆에 이제 1구역, 5구역 집값 올라가고 7구역 비싸게 분양하고 이런 거 보이니까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이거에 말했던 것처럼 조합이 해제될 뻔하다가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찬성률이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걸로 다시 결론이 났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타이밍. 여기 2018년도 10월 26일에 공고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땠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았죠. 네. 이게 사실상 지금 오늘 장이 14구역 주목하라는 거에 한 가지 포인트 중 하나예요. 다른 데들 다 올라갈 때 한창 경기 좋을 때 뭐 어디니 뭐니 뭐 다 올라갔다가 진짜 다른 데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뭐 한 5천에서 뭐 많게는 뭐 1억도 떨어진 데도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도 뭐 3천 떨어진 데도 있고 안 떨어진 데도 있어요. 얘기 방금 전에 신림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올랐고 이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들은 막 몇 천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막 그때 뭐 해산되니 뭐니 이미 다들 불안하지. 이거 괜히 샀는데 그렇죠. 다들 해제되면 투자의 대상으로 쳐다보지도 않던 데가 수렁에서 건져 올랐는데 이미 시장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덜 올랐네. 안 올랐다라고 봐야죠. 안 올랐네. 지금 그때 그 바닥이었던 그 가격에서 지금 안 오른 거예요. 지금 현재 피가 1억도 안 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1억이든 다른 데들 벌써 뭐 얘기했었던 장이 4구역이니 뭐니 피가 3억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 비해서 너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 밑에 봤을 때 찬성률이 이제 60%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투표 장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이거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요. 실질적인 반대 자체는 이게 1470 중에서 100명도 안 된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막 이미 쌈박질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이미 이제 다 결론이 났어요. 이제 그냥 진행 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요즘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장이 14구역이 똘똘 뭉쳐서 잘 추진될 것으로 지금. 근데 뭐 조합은 이미 났으니까. 것입니다. 사업시장 인가만 가면 되겠네. 네. 그리고 또 호재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수렁에서 건져졌는데 근데 하필 수렁에서 건져진 때가 부동산 시장이 죽은 때에서 아직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자면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도 사람들 보면 장이 4구역, 6구역 이것만 보는데 멀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먼 게 딱 도드라지고 뒤에 구릉지가 있다는 게 일단 눈에 띄었는데 이 보니까 여기 경전철이 들어오네요. 네, 지금 여기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 이슈 중에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예요. 이게 단순히 경전철 가깝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북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들이 좀 이것저것 있어도 환승에 대한 게 되게 안 좋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장이 14구역에서 창문여고역까지 도보로 가면 쭉 타고 내려가면 왕십리에서 분당선 타고 강남 뭐 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많이 개선된다. 이 동북선 경전철이 굉장히 그런 환승역들을 잘 이어주는 라인이다. 동북선 경전철이 실질적으로 뭐 위례 신사선 사실 나와봤고도 뭐 실질적인 뭐 영향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뭐 올라가긴 했어도 이게 뭐 환승을 사실상 이어주는 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동북선 경전철은 이걸 철저하게 그런 니즈를 충족해주는 그런 경전철이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근데 그렇게 메인으로 붙으면 뭐 사업성도 되게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2019년 10월 착공 예정이면 올 연말에 착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항상 모든 이슈는 사업에 떠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까봐 예.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나온 거 지금 예.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 이게 레퍼런스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18년도 11월 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이제 동부선 견전철을 하려면 이제 철도 기지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났어요. 서울특별시에서 12월 27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실질적으로 진행이 착착되고 있는 것이다. 삽드는 건 시간 문제다. 민간 투자 사업이니까 민간 들어오는 건데 돈도 벌릴 것 같은데 그렇게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는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말하던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언젠가 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워낙 핵심적인 게 바로 동북선 경정철이다라는 얘기했고요. 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장뉴턴 자체도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뭐 당장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부선 경전철도 있고 광운대 역세권 이쪽 개발도 있고 그리고 뭐 석기 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또 이제 GTX가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잖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광운대역에 GTX가 또 쓰거든요. GTX-C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저기 뭐 개발되는 호재들도 있고 장이 14구역 여기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했을 때 2018년도 10월에 재개발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 다시 간다. 그렇죠. 부동산님 표현을 빌리자면 수렁에서 건져졌다. 네. 그랬는데 이게 하필 타이밍이 시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가격이다. 물량도 많고요. 수렁에서 건졌는데 아직 반등을 안 했어. 네, 반등을 안 했다. 제 세 개 중에서 이유는 알 것 같아. 왜 반등 안 했는지. 장이 1이랑 5가 아직 가격이 눌려 있어.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쫓아서 올라갈 것 같아. 맞아요. 말 나온 김에 이거 지금 얘기하자면 지금 눌려 있는 것들 다른 데서도 좀 저평가된 것들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것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프리미엄 차이가 거기에 눌려 있어도 프리미엄 차이가 훨씬 많이 나고 여기 P가 1억밖에 안 된다는 점. 그 투자 금액이 2억 미만 아니면 딱 2억짜리들 물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초투가 아까 실림은 뚜껑 2억 초반인데 네. 빌라는 3억 정도 가야 되는데 장이 14는 빌라도 한 초투 2억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주목해볼 만하다. 네. P가 1억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눌려 있었다고 해도 장이 뉴턴 자체가 2019년도 때 입주하는 것도 있고 분양할 것들도 있고 하면서 결국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데가 장이에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얘기했었던 이것저것들 개발 호재들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용준 장이 14구. 근데 저 정도 호재는 다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데가 네. 호재가 있는 데만 주목하니까 그렇지 네. 사실 서울시의 재개발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요. 호재 없는 데도 많아요. 근데 저게 생기면 진짜 아주 구세주. 그쵸. 예, 사실 장유탄 약점이 밑에 돌고 지역이나 석계 쪽은 1호선이나 6호선 지하철이 있는 건데 안쪽으로 갈수록 그런 철도 교통이 굉장히 약점인데 그쪽에 딱 좋은 위치에다가 경전철을 꽂아준다는 게 그리고 사업이 가고 있다는 게 약점을 굉장히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긴 하네요. 네. 오히려 진짜 장인타운 14구역도 만약에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진짜 딱 반 그어져서 반쪽 여기는 이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15,000이 아니라 12,500이 됐겠는데요. 그랬는데 여기도 되면서 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말했던 것처럼 또 재추진 가능성도 좀 볼 수도 있다. 이 정도. 근데 장이 나머지 막 빌라 많이 지금 지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 얘기가 그래서 뭐 진짜 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들이 있다. 그리고 성북구청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최근 서울시 기사 보니까 뭐 이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의회 쪽에서 연구 용역 정도 들어간 거고 한번 해제 지역들이 해제 후에 다시 뭐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초기 단계 연구인 거고. 성북구청장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현 시장님 체계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다음을 보시든 아무튼 여기는 당장 투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말했던 것처럼 멀리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완성 면에서 봤을 때 향후 더 개선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14구역을 일단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도 촉진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에 2,500세대 사업 계획인가 받으면 연말 내년
예, 하고 본격적으로 그럼 분양 신청 내년에는 분양 신청하겠네요.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쪽도 장인 14구역 주목하라는 것까지 해서 지금 두 번째 재개발 두 지역 번째는 얘기했습니다. 장인 뉴타운의 장인 14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역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바로 네. 상계 뉴타운이에요.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거는 딱 간단해요.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 중에서 제일 가장 싸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상계다. 네. 뭐 얘기를 제가 꺼내기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오늘 컨셉이 딱 보여. 아까 1번도 싸다, 2번도 싸다, 3번은 뭐 그러면 싸다겠지. 싼 거 맞아요. 1억이 맞아요. 2억, 3억이 큰 돈 아니야. 안 돼. 근데 다른 데들도 워낙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예, 주목. 재개발에서 예. 그쵸. 뭐 다른 데는 더 비싸니까 뭐 재개발 투자하려고 할 때 뭐 좀 저 청량리 가고 싶어요. 청량리 가려면 한 4억은 있으셔야 되는데요. 막 저 한남성수 가고 저도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상계 뉴타운은 사실 딱 지도 보면 사람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할 거예요. 노원구 끝에 있어요. 노원구 끝에. 당연히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 뭐 경기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오늘 꼽아주신 세 개의 뉴타운이 다 3차 뉴타운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지정된 뉴타운이고 아까 신림은 분양한 데가 하나도 없고 장인은 그래도 좀 있지만 상계는 하나 분양했고 네, 이제 좀 4구요. 있으면 분양할 거 하나 더 있고 네. 예, 나머지는 사업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쪽이겠네. 난 어디 추천해 주실까 궁금하다. 상계가 지금 4, 4가 분양했고 6이 네, 분양할 6이 이제, 거고 네. 이제 1, 2, 5가 있는데 3은 해제됐고 네. 예. 어디일까? 네. 근데 나 또 대충 알 것 같아. 상계도 무허가가 많은 구역이 있거든. 근데 상계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일단은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 기겁부터 해요. 너무 멀어. 너무 멀다. 제일 싼 투자처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 경기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진짜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노원구 무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뭐 대표적으로 노도강 이러잖아요. 노도강 이렇게 하니까 세 개 붙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원구에서도 메인도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어. 막 이래요. 노원구 아파트 쪽이 아니라 끝에 쪽에 있는 그쵸. 주택가인 지역이죠. 그 대표적인 이쪽이 이제 판자촌 지역이었었거든요. 당고개역. 그쵸. 맞습니다. 당구예요. 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가 반대로 역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뉴타운 지역들 사실 더 싼 데도 있어요. 뭐 더 싼 데를 찾자고 하면 못 찾을 건 없는데 뭐 조합 설립도 안 됐다든가 이렇게 나사가 빠졌다든가 아니 입지가 사실 여기도 먼저 얘기하면 1억 중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억 중반인데 여기보다 더 싸다는 거는 사실상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뭐가 이슈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조합 설립도 안 됐다든가 아니면 뭐 되더라도 입지가 사실상 좀 뭔가 하자가 있다든가 물론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지역들도 있으니까 뭐 꼭 만약에 어디 재개발 지역 여기는 훨씬 더 싼데 여기 엄청 좋고 호재도 많고 막 이런데 있어요라고 뭐 저한테 항의를 해주셔도 저는 뭐라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데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크게 그러면 꼭 재개발이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재개발 100몇 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뉴타운 중에서는 제일 싸다라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구역 정확히 말하면 조합 설립돼서 제대로 추진되는 이제 뉴타운 중에서 제일 싼 데가 상계 뉴타운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3은 해제됐어요. 3은 해제됐고 1, 2, 5, 4, 6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들 합치면 7,000세대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4호선 가장 마지막 역에 있고요. 당고개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이제 5, 6, 7, 8호선 없을 때는 1, 2, 3, 4호선 있었잖아요. 3호선 타면 끝에 가면 지축행 지축은 음평 뉴타운이 됐고 그다음 4호선 타면 이제 대학로 이런 데 갈 때 술 먹으러 갈 때 당고개 이제 당고개가 여기구나. 당고개요. 참고로 이제 당고개 얘기 들을 날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이제 연장되니까 얘기 때문에 남양주 쪽으로 가죠.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할 말이 없어. 다 얘기해서 4구역은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 2020년 1월 입주 예정으로 돼 있고요.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가 이제 증가가 돼요. 1430세대로 증가가 돼서 지금 2019년도 일반 분양 예정이 돼 있다. 4구역, 6구역은 3개역 역세권이고
2구역, 5구역은 당고개역 역세권이고 약간 그 차이가 있고 4구역은 대우건설 음, 이 푸르주였죠. 네. 네, 그리고 3기역 센트럴 푸르주였나? 상생프 맞다. 예, 6구역은 롯데캐슬이고 세대수가 늘어나는구나.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딱 다른 데들은 몇 구역을 주목해라 이랬잖아요. 네. 지금 1, 2, 5구역은 비슷해요. 투자 금액이 다 1억 5천 선으로 들어가집니다. 아, 그래요? 1억 중반, 많아도 지금 다 2억 미만. 사실 여기는 초투가 2억이 넘어갔었어요. 가격 조정받았구나. 그쵸. 여기가 금액대가 막 이제 피가 막 쭉쭉 올라가고 열심히 거래를 했었었는데 이제 여기가 초투 2억이 넘어가더니 그러다가 굴선대책 빵 터지고 한번 쭉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다시 막 1억 뭐 중반 언저리 많이 되다가 근래 지금 2월 돼가지고 거래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상계뉴타운입니다. 투자 포인트 자체는 딱 그냥 핵심은 가장 싸다. 그리고 말했던 거 다른 데들 봤을 때 재개발 지역들 어지간해서 좀 눈에 찬다 싶으면 3억은 그냥 넘어가요. 좀 더 호재가 명확하고 어서 들어본 데는 4, 5억대 되거든요.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 그런데 지금 1억 미만. 여기보다도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넘어가야 돼요. 저 서울 수도권으로. 수도권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경기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어제 장난 제 아니니? 투자자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광명이든 뭐 음. 구성남 이런 데도 초투가 뭐 3억씩 들어가서 맞아요. 예, 가볍게 들어가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권 넘어가도 우리가 딱 여긴 괜찮다 싶을 만한 데들은 이미 다 비싸요.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 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봐도 너무 막 이제 멀어지는 데가 아닌 이상은 지금 여기만큼 투자 금액 저렴한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내가 뭐 한 2억 미만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진짜 경기도 정보 너머로 가기 싫어요. 그러면 봤을 때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고 지금 여기가 지금 2억도 넘어갔다가 지금 1억 중반 다시 빠진 상태예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2억이 넘어가 버리면 1억 중반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때라도 투자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못 잡는 사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싼 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이 그래도 1구역은 사업 시행인가 접수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건축 심의도 받은 거고, 네. 2구역은 건축 심의 접수, 5구역도 건축 심의 준비 중이니까 셋 다 조합 설립인가는 안 되네요. 예, 건축 심의 받으면 돼요? 뭐 내년 정도 사업 시행인가 바라보고 갈 수 네. 있겠네요. 1구역이 딴 얘기를 세 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네. 1구역이 지금 현재 그나마 4, 6구역을 제외하고 1, 2, 5구역이 속도가 좀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 1구역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2구역, 5구역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2구역, 5구역 중에서도 2구역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가 위치가 딱 봐도 좋아 보여요. 네. 네모만 듣자고. 2는 위에 분명히 수락산이 되니까 산자락 끼고서 이렇게 약간 구름지 껴있을 것 같고 5가 좀 나아 보이네. 네. 그래서 지금 1, 2, 5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도 다들 비슷비슷해요. 네. 그렇게 1억 중반, 2억 미만으로 다들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구역별 특징만 좀 얘기하자면 1구역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일단은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상계 뉴턴 컨셉 자체가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애초에 발달됐었던 것 자체가 우리가 막 무허가 판자촌들 막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올라온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너네들 집 짓고 살아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준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무허가 건축물들 많은데 1구역이 특히 무허가 뚜껑이 되게 많고요. 1구역이 뚜껑이 많은데. 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빌라,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상가랑 빌라들 이렇게 있고요. 근데 보니까 2구역은 빌라가 많다 그랬는데요. 2174대 세대 중에 조합원이 1400명이라서 임대 빼고 하면 일반 분양이 생각보다 안 많을 것 같고 1구역은 1415세대 중에 조합원이 740명이니까 일반 분양이 대략 한 3, 400개, 4, 500개 정도 나올 것 같고 5구역은 1994세대 중에 조합원 수가 802명이니까 별로 조합원 수가 적은 편이네요. 그렇죠. 별로? 굉장히 적은 편이라 네.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말했던 것처럼 2구역, 5구역 많이 좋아하고요. 네. 하지만 1구역 같은 경우는 무허가 이런 것들 또 가게 되고 있고 지금 투자 금액대가 이제 또 자꾸 또 1구역, 1구역 나름대로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사업이 있으니까 빠르니까. 그래서 시세 자체는 비슷하게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계 같은 경우에 대한 핵심은 말했던 건 일단 싸다 얘기를 계속 했는데 호재 그럼 이게 여기 상계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싸다로 끝이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제 이쪽에 이제 GTX C 노선 해가지고 지금 창동역 GTX 여기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타면 16분 만에 쭉 내려가는 거가. 상계에서 4호선 타고 창동 내려와서 창동에서 GTX 타고 삼성동까지 갈 수 있다. 그쵸. 네, 그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GTX가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 호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창동 쪽에 창동 상계 이렇게 개발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계역 쪽에 방금 전에 장의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동북선 것처럼 경경철이 상계까지 가네요. 네, 저희 그 담당자분께서 저기 왕십리 쪽에 있는데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지하철 타고 가세요. 자,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리세요? 라고 했더니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가는데 50분 걸린대요. 많이 걸리네. 네, 50분이 걸린대요. 근데 왜냐면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또 환승하고 뭐 하고 막 2호선에서 뭐 갈아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동북선 경전철이 뚫리면 상계역부터 왕십리역까지 25분이면 간다. 반토막 나는 거죠. 그리고 꼭 왕십리역이 간다라는 것 자체 25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8개 환승역에 지금 노선 자체는 총 16개 역 중에서 8개의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그쵸. 노선이다. 그 얘기네요. 8개 환승이 가능한 노선을 연결해주는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워낙 이제 획기적으로 내가 뭐 7호선을 이용하든 1호선을 이용하든 6호선을 이용하든 딱 그전에는 돌고 돌아서 막 환승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핵심 동북선 이슈 중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개통된다라는 거는 앞서서 얘기했었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창동역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지금 이거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님께서 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또 개별 지금 노원구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북부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네. 이제 이쪽에 뭐 GTX도 들어서고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노원구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 배드타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사실 노원구 하면 강북에서 유일하게 학군이 이제 받쳐주는 데가 노원 아닙니까? 이제 이쪽 은행 사거리 이쪽 해가지고 학원가들도 몰려 있고 그리고 좀 유명한 학교들도 있는데 여기가 또 이런 학군이 좀 받쳐줘서 오히려 강북에서 막 목동이라든지 강남 가기엔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는 이 노원구 일대가 이제 아파트가 연식이 좀 많이 오래됐어요. 신축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사실 딱 전 느낌이 뭐냐면 상계 뉴타운 하면 얘가 그래도 4호선이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4호선 어쨌거나 사이드긴 하지만 지하철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하나의 볼만한 느낌이고 딱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동 옆에 신정 뉴타운 그래서 이제 상계 중계 옆에 상계 뉴타운 딱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옆에 그러니까 상계 뉴타운, 상계동의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고, 목동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고, 80년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그래서 새 집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있는데, 만들어지고, 이게 아파트 1개, 2개 지어지면 제한적이겠지만, 단지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00세대 지어지면, 수요들 일부는 새 집 들어간다고 해서 좀 갈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지금 재건축 시장이 지금 사실상 억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계 쪽도 여기 노원구도 재건축을 바라보는 연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렇다 보니까 좀 침체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당분간은 좀 활발하게 진행돼도 얘가 언제 신축이 입주하냐 이러고 있을 마당에 지금 뭐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입주가 확정돼 있는 데들은 지금 상계 뉴타운 이쪽에 더군다나 이제 뉴타운의 장점이 뭡니까? 거기 아파트 하나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대단지가 되면서 여기 7,000세대잖아요. 7,000세대고 여기 일대 뭐 상업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딱 정비하면서 여기 자체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예전에 뭐 판자촌 이런 데가 아니라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당구 개혁하면 뭐 경기도 쪽으로 연결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호재인가라고 할 수도 있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당구 개혁하면 거기 4호선 끝이야 라는 이미지는 탈피할 수 있겠네요. 좋아져요. 옛날에 양재역이
역이었거든요. 그때 양재역 가면 되게 한산하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양재역 지하철 타고 가면 그러고 그랬었는데 사무소 연정돼서 늘어나면서 양재도 번화해져서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여기가 좋아진다. 뭐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연장되면 좋으면 좋아지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지금 신림 장의했는데 가장 브리핑이 약하다. 내가 이 어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약해. 아 그렇습니까? 예. 제일 싸다. 제일 싸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격이 과연 얼마가 될까? 아무리 뭐 이쪽 외곽 지역인데 뭐 다들 오래돼가지고 비교하기도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 자체는 현재 입주된 게 없어요. 그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다구역. 여기가 이제 총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8억이에요. 현재. 상샘프가 8억이에요? 지금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8억입니다. 여기 분양이 한 4억 얼마였나? 5억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담당자분한테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총매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프리미엄 합쳐서 8억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계 주공들 막 재건축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된 데가 있어요. 지금 적어놨어요. 상계 주공 8단지. 8단지 분양했잖아요. 노원 꿈의 그림. 네. 여기가 지금 분양했고요. 작년에 분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 물건 거래되는 건 또 거의 없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 나오는 게 33평이 9억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쪽 일대 지금 현재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왜냐면 거래 전매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가격을 갖다 측정하기 좀 어렵지만 이 얘기가 뭐냐 얘가 정확하게 입주를 하고 나면 이제 가시적으로 뛸 거란 거죠. 왜냐하면 이 일대가 여기 노원구 자체가 신축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빛을 군기 일학으로서 이제 빛을 볼 거라는 거죠. 신축 여기가 입지가 좀 떨어진 것 같아도 신축 아파트니까 쪽쪽 가야겠다 하면서 수요들이 올려올 것이다. 상계 4구역, 6구역 가격이 상계 1구역, 2구역, 5구역 가격을 딱 끌어주겠네요. 그래서 지금 8억이다라고 하면 시세 부분은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기존에 그리고 상계 8단지 물건이 뭐 상계 8단지 그 옆에 이런 애들이 9억대 나온다고 하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뭐 재개발 물건들 그쵸. 측면에서는 뭐 그런 거 비교해서 볼 때는 먹을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재개발 뭐 진짜 뭐 한남 성수 이런 데는 뭐 8억 투자해서 당연히 8억 막 이제 이상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우리가 2억 미만 투자해가지고 8억 먹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욕심이죠.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그 2억을 했을 때 2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투기꾼 같잖아. 내 집 마련을 청약해서 하려고 하면 내 집 마련 힘든데 분양해도 안 되는데 어쨌거나 조합원 물건 사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어쨌거나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는 좋은 여건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호선 물려 있고 서울이고 7,000세대인데 그 중에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가고 있는 대단지 뉴타운으로 만들어지는 곳의 재개발구역이다. 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진짜 짧게 얘기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우려가 현실로 됐는데 지금 주목해야 할 재개발 지역 세 군데에서 상계, 장이, 신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한 거는 뭐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2억 미만 아니면 2억 뭐 초반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다 소액 투자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거래가 이렇게 돌고 있는 데들이 이렇게 소액 투자 쪽으로 돌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이기도 하고 뭐 실림은 사실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제 913 떨어지진 않았고 그런 호재들 때문에 이제 곧 종화 설립 인가난다 하면서 막 이제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고 상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5천 넘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열심히 거래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장이 같은 경우는 수렁에서 건져 올렸더니 장이 끝나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데 딱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면 좋을 곳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얘기했습니다. 사실 재개발 지역들도 요즘 들어서 막 청량리라든지 막 이제 투자 금액 뭐 4, 5억 되는 데들도 요즘 거래가 부쩍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되는 데들 오히려 많이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당장 이제 뛰기가 좋은 데들 했을 때 여러분들도 주목하면 좋은 데들 했을 때 이렇게 세 군데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현장을 안 돌아다녀 보는 사람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방송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데들도 있고 제가 발품팔아서 듣지 못할 내용들을 사실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지역들도 뭔가 좀 다음에도 뭐 테마 잡아서 좀 더 들어보면 좋을 때들 네. 뭐 현재 아직은 뭐 시장의 움직임들이나 돌아가는 얘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주목하면 좋을 때들 그리고 네. 돌고 있는 데들에서 얘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그냥 뭐 직접 투자는 아니더라도 한번 체크해 보셨다가 진짜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가격이 진짜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 하면 뭐 부동산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언론에서는 부동산이 뭐 좀 멈춰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지역별로도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지방 같은 데도 움직이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지식 쌓는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긴 시간 네. 일부러 또 이렇게 좋은 자료 준비해서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꼭 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의 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